자, 그러면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이제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경영 목적을 반드시 경영 목적을 가지고 적어야 되거든요. 내가 뭘 한다, 뭘 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심사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간을 이제 얼마 며칠 두고 이게 자격 증명이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이게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의 조례가 있어요. 지자체의 조례. 쉽게 말해서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받아준다. 비행기 타고도 와서 농사 질 거냐 이거죠. 강해는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받아줍니다. 올라오면 와서 너 해봐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지를 못 사는 겁니다. 일지인들이.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촌거리가 안 되면 농지를 못 사요.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법을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농지를 보호해야겠다 싶으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농지가 많은 지자체에는 좀 풀어주고, 그렇죠. 농지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강해야 돼요, 이걸요. 제가 보는 농지법은. 이래야 되는데, 그 지자체에서 가진 조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자, 두 번째. 주말농장. 체험농장 있죠. 세대에서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이거는 이제 제주도도 예를 들어서 주소를 가지면은 1000제곱미터 미만은 허락을 해줍니다. 이거는 투기로 안 보는 거죠. 이 농지법에는 다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농업경영계획서가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자, 농지, 이제, 기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요. 이제 기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뭡니까? 지자체에서 혜택을 줘요. 지자체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냐 하면은 원부를 가져야 되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조합에 가입해라 이러거든요. 전문가로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농지원부는 만들어줍니다. 근데 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거는 경력이 없으면 안 해주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조합원 가입하는 것도 안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면은 기농 목적을 이제 가지는 이제 이 취득을 해주도록 해주거든요. 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법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농지 전용 허가거든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도요, 지금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도 자, 우리 농지는요. 이제 여러 종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량 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래법에. 이게 이제 계란에 이제 노란자위 같은 게 이제 우량 농지거든요. 이게 뭐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게. 이런 거는 아무리 땅 사도 이거 허가 안 납니다. 집단해야 되는 농지. 근데 그 주변에 마을 주변에 있는 농지, 그러니까 구렁지 같은 농지, 경지 정비가 되지 않는 농지, 수로가 없는 농지, 이런 거는 이제 전용 허가를 내면 내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농림지역이 아니고 또 생산녹지에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그런 땅들, 도로가 있고 이러면 해줍니다. 근데 처음에 취득 허가를 낼 때 이걸 이렇게 나는 단독주택 짓겠습니다. 나는 근린생활을 부지시켰습니다 하면은 허가를 안 줍니다. 근데 허가를 안 주면 그러면 농업 경영하라고 다음에 허가 들어가면 이제 농업 경영하라고 하면서 허가를 빠꾸 시켜야 되거든요. 빠꾸를 하면 되나가.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허가를 내주잖아요. 대통령 사저도 그래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뭐랍니까? 언론에서 일반인들은 받기 어려운 허가를 내줬다. 특기다. 이래버려요. 절대 특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뭡니까? 농지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농지 농지 전용 분담금 내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300평 이상을 만약에 이제 양산시 같으면 300평이거든요. 300평 우리가 이제 5대 강역시 들어오면 200평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그거는 300평이거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이제 농지 이제 개발 분담금을 또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나중에 이제 그 만일에 300평 이상이 돼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혹시 개발 분담금을 안 내면 또 나중에 야단 맞을 테니까 그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건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 농지원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발급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냐는 거는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농지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농지 취득 증명을 받을 때 반드시 이제 내가 하고, 또 이제 그걸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집단화된 농지 이런 거는, 자, 우리 그 카카오맵 한 번만 열어줄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산의 농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동부권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서부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요,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다 농지였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농지 안에 개인이 가가지고 집 짓은 거 한 펜도 없습니다.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예? 경지 정지대가 있는 우량 농지에 개인이 집지라고 허가내 준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례가. 자, 그러면 이게 봐보십시오. 맹지, 여기 에코델타시티, 요거 국제물류도시, 이런 또 요번에 발표된 뭡니까? 연구개발특구부지 다 누가 했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다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한 거지. 개인은 이게 일탈적으로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좀 오픈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과거에는 저기 연구개발 특구 나온다, 이런 오픈 안 하는 세상인데, 요즘은 이제 저걸 이제 정치인들이 잘난 척을 해요. 내가 그 가면은 그래, 그거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하고 그걸 먼저 발설을 해버립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정보가 약한 사람들, LH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먼저 선점하겠지만은, 그래 놓고 발설을 해버리니까 뒤에 따라간 사람들은 땅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일에 이렇게 연구개발 특구를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 사진에 사놔요. 뒤에 가서 이제 이런 정보를 흘리니까 뒤에 따라 들어가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땅값이 왜 오릅니까? 안 오르죠. 거기에 사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보십시오. 개인이 한 건 한 팩도 없습니다.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준 사례도 없고. 근데 이제 기껏해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토지 투자를 모르니까 하고, 남들 돈 벌었다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 투기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은행 금리는 약한데 남들 돈 벌었다는데 나도 땅 좀 사가지고 돈 좀 벌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경지 정리된 땅 이런 데다 사요. 안 됩니다, 그런 거는요. 앞으로 절대 농지는, 이게 우량 농지는 사지 말고 넓게 분포된 땅을 하지 말고 동네 옆에 내가 텃밭을 하고 쓰다 보면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은 그게 나중에 땅값 많이 오르면 그게 이제 농지투자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뭘 해가지고 뭐 만들려고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그걸 내가 잘 관리하고 잘 갖고 놓으면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자식들한테 내가 상속을 주든지 정겨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농지 가치가 달라지는, 그게 이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농지 투자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부산 여기 예를 들어서 동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지정의 땅,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TX 역 주변에 뭡니까? 특가단지 만든다. 또 삼남 물류단지 만든다. 울산에요. 또 뭐 거기에 또 요번에 도심융합 특구 만든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요, 지금 경지 정리돼 가지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땅은 한 팽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LH나 지자체에서 그걸 나중에는 수용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 일단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수용되는 데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앞으로 농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시면서 또 혹시 또 불안하고 뭐가 하나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오늘 왜냐하면 농지를 제가 하도 이제 보고 많이 다니고 법무사를 제가 많이 상대를 해봤고 그리고 등기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소견을 말씀드린 건지 제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거는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국가 정책이 농지법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절대로 불법하지 마시고 모범생으로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프랑스 파리 공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상속 780평 논인데 타인이 농사 짓고 있는데 제가 농지 원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상속받은 780평 땅을 타인에게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다른 분이 농사를 몇 평이나 했어요? 780평. 아, 그럼 되죠. 네. 근데 자, 제가 그거는 이제 지금 그런데 자기 농지가 어디 있는지 제총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네. 30km 이내. 그러니까 본인이 프랑스에 계시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프랑스는 아닙니다. 프랑스 아니십니다.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 닉네임이 그렇지 절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할 때는 아닙니다. 네. 그럼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거리상으로 30km 이내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지자체마다 30km 넘어도 가능한 데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농지 원부를 만들어도 나중에 이제 자격농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네. 30km 이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원부를 만들어도 농지는 30km 이내를 내가 있으면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타인이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다 하셨는데 혹시 농지 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그 하시고 바로 하신 농지 원부를 신청할 때는요. 내가 신청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동사무소 가야 되고 주민편의센터 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요. 내가 뭘 하겠다고 종목을 적어 놓으면은 이제 땅의 소재한 지자체에 그 이제 뭡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갑니다. 그 자료가.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그 기간 안에 양파를 심었는지 내 양파 심겠다면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쪽에서 서로 공조를 해서 그걸 확인이 되면은 농지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요지는 그 땅을 지금 타인에게 임대해서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앞으로 자기가 짓겠다 하면 되죠. 네, 그래서 타인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제가 농지원부를 안 받을 수 되죠. 있는지 자기가 짓겠다고 해야 네, 농사를 그렇죠. 농지원부가 네, 만들어지는 네, 거죠. 네, 그 내용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1000제곱미터가 부족하잖아요. 타인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지원부도 만들면 됩니다. 임대계약서 써가지고.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